네, 개장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의 특급 참모, 재미 경제TV입니다. 테슬라 때문에 일단 약세 출발을 하는군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30분 정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테슬라발 심리적 악재는 한 30분 정도. 9시 우리 개장 방송 일부 방송까지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네요. 오늘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마이너스 출발입니다. 양시장 소폭 하락 출발인데요. 근데 오늘 약세 출발한다고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약세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또 강하게 또 반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어제 하락은 LNF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여타 종목들하고는 사실 크게 관계가 없었죠.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좀 오늘 플러스가 나네요. 그 다음에 LX 세미콘 실적 어제 LX 세미콘하고 한미반도체 실적이 나왔는데 한미반도체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만 기다렸다는 듯이 사네요. 이런 흐름 아직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적 부진하게 나왔는데도 시장은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럼 시장에 아직도 심리가 살아있고 그렇다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 정의원님, 프로님, CEO님, 제 애청자님들은 눈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머리로 투자하시라. 2차 전지, 반도체 쪽이 어제 마이크론이 조금 올랐습니다. 인텍플러스는 어제 좀 큰 공급 계약 하나 했었죠. 소부장들은 좀 플러스 납니다. IT는요. LX세미콘도 1분기 실적은 뭐 작년 1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주가가 플러스다. 이건 괜찮은 흐름이고요. 로봇 관련주들은 오늘 좀 강세고 덕산 테코피아 강세가 더 들어집니다. 제가 덕산 테코피아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공장 건설에 대해서 이제 뭐 시장이 좀 알아주는 것 같네요. 게임주들 오늘은 건만건만합니다. 엔터도 오늘은 좀 쉬는 분위기고요. 그다음 루트로닉이 1분기 매출이나 수익이 견고하게 한 1, 20%대 증가를 하더라고요. 루트로닉은 실적이 상당히 은근하고 견고하게 성장한다. 일단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에 조선주도 오늘 마이너스고요. 철강도 마이너스고 어제 머리 들었던 방산주들은 오늘 좀 고개를 숙입니다. 다음에 2차 전지 흐름들을 보면요. 셀메이커들 마이너스,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마이너스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SKC, 동박 관련주 조금 플러스 났네요. 에코프로, BM 오늘 좀 플러스인데 오늘 어떻게 될런지 네, 에코프로, BM 뭐 많이 진행됐겠지만 혹시 경영자분들 할증 발행 그런 바보짓 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국내 기관 중심으로 좀 발행합시다. 그 다음에 LNF가 플러스 났군요.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덕산 테크피아가 오늘 좀 돋보이고요. 이수화학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이수화학이 좀 강세가 보이는군요. 한농, 화성도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면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료가 워낙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RF세미는 건 중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조금씩 플러스 종목이 늘어나는군요. 뭐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조금 개선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건설 고만고만하고요. 건설이 요즘 그 중동 지역에서 유가가 좋아서 그런지
석유화학 플랜트 발주가 좀 있다 그러네요. 그런 걸로 치면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 건설은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뭐 석유화학 플랜트들이 요즘 발주가 좀 있다 정도를 염두에 두십시오.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중국이 어제 또 한마디 했죠. 우리가 그 대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니까 중국도 한마디 했는데 자기들은 내정 간섭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해서 엄청 우리나라를 하대하는 말 같지도 않은 외교 결례를 많이 해놓고 말이죠. 어쨌거나 그런 일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들은요. 그리고 그 알테오젠 제가 오스코텍 어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그 존슨앤존슨 얀센 바이오텍에서 지금 임상하고 있는 거 원래 2024년 2분기에 임상 데이터를 면밀히 관찰하겠다 했는데 땡겼어요. 23년 4분기로. 그래서 오스코텍, 유한양행 이쪽에는 레이저 티닙 거는 올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관심이 고조될 것 같아요. 오스코텍, 유한양행 하반기로 갈수록 서서히 관심을 더 높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오늘 조용하네요. 자동차 실적 호전 얘기가 의외로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LNF 오늘 좀 플러스가 났습니다. 어제 하락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론적으로는 그 얘기 합니다. 어제 하락죠. 이론적으로 어제는 한 5%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좀 시장에서 오버한 거다. 어때요? 지금 1.4% 정도 하락하고 있고, 오늘 외국인들은 양시장에 순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LNF 건도 끝났고, 엔캠에 대한 블록딜 물량 파는 짓도 끝났으니까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순매도 이유는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제 코스닥 시장이 2.6% 하락한 것은 좀 오바였죠. 근데 좀 저는 잘 했다고 봅니다. 심리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너무 흥분해 있었는데요. 찬물을 확 끼얹어 가지고 우리가 정신이 버떡 들었습니다. 2차 전지 쪽이 좀 상승 종목이 점점 늘어나는군요. 삼성 SDI도 플러스 돌아섰고요. 분리 막 하는 WCP, 다음에 고프로, BM, LNF, 코스모 신소재, 양극 활물질 업체들도 플러스 돌아섰고요. 폐배터리 재활용도 플러스고요. 다음에 동화 기업, 이런 쪽은 이제 전해 액이죠. 일렉트로라이트, 엔캠, 플러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캠은 말씀드린 다음 주 화요일쯤 딜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상당히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참 엔캠도 주주 입장에서 참 속상하죠. 오른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상장 초반에 13만 원까지 갔다가 공모가 가면 지금 5만 원을 기억하는데 아직도 7만 원 하고 있네요. 2차 전지 중에는 아직 좀 때가 덜 탄 주식이라 그럴까요? 다음에 덕산 테코피아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어제는 다들 얼떨결에 정신없이 얻어맞았잖아요. 오늘 조금 개장 초반에 정신을 차리는데 오전장에는 좀 왔다 갔다 탐색전을 하다가 오후장에는 또 쭉 한번 끌어올려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소부장들은 오늘 소부장이 좋습니다. 소부장들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올라주네요. 그래서 이번 한미 반도체 실적에서 보여주듯이 1분기 실적은 정말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가 이 정도 실적이면 여타 소부장들은 참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안 좋을 건데, 그런데 한미 반도체나 LS미콘에서 보여주듯이 실적이 나쁘게 발표를 하더라도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다. 네. 한미 반도체 LS미콘 올라가고 있네요. SNS텍은 어제 실적이 좀
상당히 견고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주말에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2차전지 전반은 2차전지란다. 소부장 전반은 흐름이 괜찮다. 괜찮습니다. IT도 소부장 묻어갑니다. 무난하군요. LX세미콘은 한미반도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엔터는 아직도 좀 마이너스권이다. 조선, 철강 조용하고요. 방산도 조용하고요. 자동차도 아직 마이너스권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소부장 IT가 좀 플러스가 우세하고 2차 전지는 혼조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들어볼게요. 9시 11분입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외국인들이 거의 오늘 관망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소폭 플러스고요. 지수는, 코스피는 지금 0.4% 하락이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플러스인데 지수가 0.4% 하락. 어디서 빠졌을까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글쎄요. 지금은 코스피는 외국인의 관망 속에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다시 늘고 있네요. 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0.16% 고개는 들고 있으나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또 테슬라 실적 부진에 대한 주가 급락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도 있어서 오늘은 어제 낙폭이 컸던 데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 오전에는 좀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오늘도 결국 오후장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덕산테크코피아가 도드라지는군요. 자,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덕산테크코피아 움직이니까 같이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지식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알면요 전략에 서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늘 이종 덕산테크코피아는 강조를 드리는 게 이제 더 이상 IT 소재주가 아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리포트를 쓰는 애널리스트가 한 2명 정도가 주로 쓰는데요. 그 친구들은 2차전 제가 리포트 내용을 보면 2차전지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 그래서 우리 리서치 센터장님 혹시 제 방송을 들은다면 이제 업종 구분하는 그 아날로그적 태도는 버리십시오. 시대가 이제 디지털 시대라서 애널리스트 나는 조선만 알고 2차전지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 바보짓 이제 하지 마십시오. 업종 구분 없이 다 알아야 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서 IT 소재주가 아니고 이제는 이 회사는 2차 전지주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갈수록 유리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오히려 이거 기회 아니냐. 시간이 갈수록 2차 전지 관련 공장이 지금 차근차근 지어지고 있는데 기회지. 빠질 때마다 기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모르면 어떻게? 뭐 악재 없냐. 또 스스로 자가 발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장이 이 회사는 핵심은 요게 덕산 일렉트라 요게 전해액 일렉트로라이트입니다. 전해액이 미국에 국내에도 지금 짓고 있고요. 이게 3월 말이 아니고 5월로
덕산테코피아의 전해액 첨가제 공장과 맞춘 것 같아요. 5월입니다. 5월로 다가갈수록 5월이면 다음 달이네요. 그래서 미국의 테네시에 전해액 공장 투자할 계획이다. 네. 당장 6만 톤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늘려가겠죠. 6만 톤을 당장 하려면 돈 많이 들 겁니다. 1,300억 정도니까 제가 볼 때 한 10,000톤 정도 될 것 같아요. 테네시, 미국의 조지아, 엔케임 같은 미국 조지아에 있죠. 테네시, 텍사스 이쪽에 주로 전액 공장이 오래 그 동화 기업은 아마 텍사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요 전액 공장이 지금 또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받아 이제 막 짓겠죠. 2004년에 완공하고 2005년. 국내 공장은 5월에 완공되니 다 네, 연결 재무제표로 덕산테코피아에 반영되겠죠. 그 다음 덕산테코피아는 네, 첨가제. 요거는 상당히 첨가제는 네, 라면의 스프 같은 존재다. 음식의 다시마 같은 존재다. 맛을 좌우하는,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그래서 그동안 SK이노베이션하고 처음부터 첨가제 기술 개발해가지고 이제 수십 킬로 해서 이제 양산한 다음에 대규모 시설 투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월 말일 날 되면 이제부터 이런 거 상당히 첨가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해액 일렉트로라이트는 업체는 이렇게 첨가제와 결합할 때 시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볼 때 덕산테코피아는 상당히 파트너도 사업 파트너도 든든하게 확보된 상황에서 상당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어떤 첨가제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 이런 걸 알고 있으시면 여러분 스스로 전략이 서시는 거죠.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자, 다시 밀리네요. 자, 지금 다시 쭉 밀리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불안감도 있고 해서. 혹시 에코프로 BM과 관련해서 뉴스 나오면 저한테도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저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다시 쭉 밀리는 분위기군요.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불안한 매물들도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오후장이 어떨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여러분께 방송 때마다 쭉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지식이 쌓이실수록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더 입맛을 다시실 수가 있고 주가가 오르는 게 급등하게 되면 오히려 좀 하실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얻으시는 거죠. 눈으로 투자하지 않고 머리로 투자한다. 빨리 저처럼 이런 사람들이 증권사들이 이런 역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투자자들한테 기업을 좀 알려주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루트로닉이 오늘 좀 의미있게 움직이는데요. 루트로닉 한번 어제 음봉이 좀 크게 났었네요. 루트로닉이 실적과 관련 얘기가 있어서 장중 핫 종목으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85370인데요. 자, 루트로닉은요. 지금 실적 호전 얘기가 나오는 그 배경, 핵심 요인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회사는, 저 애청자님은 이미 이 주가 이거 8,000원 이럴 때부터 저랑 같이 동고동락을 해가지고, 또 만원 정도 할 때 그때 감사 의견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거래 정지되고 홍역도 치르고 그랬었는데요. 자, 루트로닉은 레이저 쪽은 상당히 밝은 회사입니다.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미용기기, 피부 미용기기, 의료기기까지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좀 중저가 개념이었다가 이제 조금 중고가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세계 한 매출기율 세계 5위권인데 자, 지금 성장의 핵심은 뭐냐? 상당히 질이 좋은데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은 의료기기도 비싸고 뭐든지 비싸잖아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 한번 찍었는데 100만 원씩 든다더라고요. 미국은. 미국은 아프면 큰일 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미국이 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회사를 보면 미국, 독일, 일본 이런 선진국 비중이 지금 높습니다. 그 특징이 이 회사는 본다면요. 선진국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직판 비중, 대리점 통하는 게 직판 비중이 높고 루트노록이는 자체 브랜드로 직접 판매합니다. OEM이 아니라 OEM이나 ODM이 아니라 그래서 자체 브랜드로 팔고 직접 판매하는 비중이 높아서 이럴 때는 잘 될 때는 도움이 많이 되죠. 잘 될 때는 뭐가 안 될 때는 좀 재고 부담이나 이게 될 수가 있는데 잘 될 때는 이제 자리 잡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선진국에서 미국에서 잘 나간다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판매 단가가 당연히 점점 높아지죠. 전에는 평균 판매 단가가 대당 한 3,900달러, 3,9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6,500만 원으로 쑥쑥 올라오죠. 그래서 물량 느는 것도 물량 느는 거지만 자체 제품 평균 판매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것도 참 수익성도 좋아지고 모든 게 참 선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신제품들이 클래리티 2, 지니어스, 특히 할리우드 스펙트라 이런 것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앞으로는 뭐냐, 좀 소모품, 클래시스가 보면 클래시스라는 회사를 여러분 제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 회사는 소모품 비중이 한 40% 이상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냉장고 갖다 놔놓고 거기다가 코카콜라를 계속 그래서 지금 이 클래시스 시술 받아본 여성분들은 피부에 맞게 그 카트리지를 다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코카콜라가 계속 판매가 잘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루트로닉도 전에는 제품만 딸랑 팔았는데 이제는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다 소모품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 아니면 2024년 정도부터는 이제 소모품 비중이 부쩍부쩍 늘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는 매출 증가가 둔화되더라도 소모품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아주 높아질 그런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펀드 매니저 같으면요, 이런 주식 사가지고 묻어두죠. 펀드 매니저 같으면. 물론 우리는 뭐 자금이 그런 펀드가 아니니까 우리는 상황이 빨라서 대응해야 되겠지만 이제 점점 이제 앞으로 소모품 비중을 제가 계속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피부 미용기기 말고도 치료제도 만듭니다. 더마보이 같은 거는 치료 장비입니다. 치료 장비. 그 다음에 알젠 한다고 돈이 많이 들어서 이 회사가 그동안 예전에는 적자가 많이 났거든요. 이거는 레이저 망막 수술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제 큰 돈들 거는 다 지났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루트로닉의 상황은 뭐 지금처럼 막 꾸준하고 은근한 상황, 지금 주가가 이렇게 썩 저평가다 막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고평가다 이럴 것도 그래서 좀 이런 주식을 은근한 걸 좋아하는 큰 변동성 없고 은근한 걸 좋아하는 투자자들한테는 좀 적절한 주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이 쭉 밀리네요. 심리적으로 다들 좀 불안한 마음이. 자, 보겠습니다. 9시 24분인데 수급 한번 볼게요. 외국인 매도가 다시 코스닥에 느는군요.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외국인들이 110억.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피는 어제도 낙폭이 좀 적었잖아요. 코스피는 지금 뭐 조금 조용한 편이에요. 지금 코스닥이 문제인데. 근데 코스피도 코스닥 영향을 받아서 1% 밀리는군요. 그렇다면 오늘은 코스피도 좀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이런 것들이
코스피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좀 2차 전지가 싸늘하네요. 코스닥은요, 외국인들이 아까보다 426억 더 팔았네요. 외국인 매도가 늡니다. 그러니까 쭉 밀려버리네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매도가 다시 늘고 있다. 지수는 1.25%다. 여기는 이제 또 테슬라의 하락에 따른 또 심리적 위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상승에 따른 또 누적된 심리적 피로감, 또 어제 확 떨어지면서 갑자기 손실이 커지니까 좀 심리적 불안감 이런 것까지 지금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중심으로 밀리는 게 확 밀리는 게 보이네요.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옥석 구별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소부장들은요, 소부장들도 2차 전지가 쭉 밀리니까 소부장들 상승폭이 줄어들고요. IT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승 종목이 쑥 줄어주는군요. 바이오도 그렇고요. 자동차, 방산 전반적으로 다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CEO님한테 강조드리듯이 주식 투자는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지키는 것. 참 힘듭니다. 잘 지킨다는 게. 잘 지키려면요. 원칙도 뚜렷해야 되고 일단 과도한 욕심은 버리셔야 됩니다. 참 쉽지가 않죠. 자, 그럼 1부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이따가 2부 방송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